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이브 각본 쓰고 연출한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이브에서 상영과 태연 역할을 맡은 조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첫 번째랑 세 번째 에피소드에 출연한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신 소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보시다가 들었던 질문들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을 받으면 될까요? 네네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때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들 우선 고생 많으셨고 개봉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제가 뭐 인터뷰나 사전에 좀 조사한 거를 관객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2015년에 만들어졌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2021년 맞죠? 2021년 맞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2022년에 만들어져서 후반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2024년에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정말 오랜 제작 기간의 영화인데요. 전 그래서 더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더 이런 감격이나 약간 소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놓고도 관객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시대에 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같이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찐으로 약간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의견은 좀 뒤에 듣고, 저는 실은 좀 배우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배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랑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조효진 배우님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전 동일 인물인 거를 너무 늦게나마 이렇게 캐치를 하고 봤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왜냐면 배우가 저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인 것 같거든요. 누가 넌지 몰랐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선배님 만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들었던 본인만의 약간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인 것 같긴 하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로서 원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보인다. 게다가 같은 작품에 두 가지 역할로 출연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라는 말은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맞아요. 약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세 번째에 출연하셨던 역할이 좀 더 영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은 뒤에 찍었지만 약간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워낙 상황 자체가 열악해서 그쵸. 너무 힘들어서 좀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도 두 번째 에피소드 보면서 제가 이입을 많이 했나 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배달을 했을 뿐인데 너무 무례하게 이렇게 막 구니까 저도 약간 그래서 저 여자 뭐야? 약간 이러면서 봤던 거.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김시은 배우 2015년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오늘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서 좀 오랫동안 알던 배우자 동료고 친구인데, 저도 얼마 전에 여기서 영화를 봤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내가 알던 옛날의 시은이 모습이어서. 어떠셨어요? 약간 보이후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딱 영화관에서 그것도 한 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배우로서 되게 큰 영광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해 2024년에 개봉해서 본인의 옛날 모습을 보니까 어떠셨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찍었을 때는 이렇게 개봉을 할 계획도 없었고 단편으로 찍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묻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같이 찍자고 감독님께서 연락 왔을 때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근데 어쨌든 그때도 뭐 배급사나 이런 게 제작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봉을 할지 말지가 이제 확신이 없었고 근데 감독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개봉을 해서 세 가지 영화가 이렇게 하나의 영화로 묶여져서 영화관에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아 정말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또 너무 깊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뭐 몇 년 뭐 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8년 그리고 개봉 횟수로 따지면 10년 가까이의 이제 세월이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영화. 맞아요. 그 인터뷰를 찾아봤었을 때 배우들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특히 조유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장편 영화로 주인공으로 이렇게 개봉한 게 첫 영화라고 하셔서 저도 제 첫 영화를 시은이랑 같이 연기를 했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면서 아 진짜 가슴이 벅차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김시은 배우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던가요? 본인의 어렸을 때 되게 못돼 보이더라고요. 뭐 약간 네, 민규 배우님도 아시다시피 되게 욕심도 많고 아니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맨날 저한테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제가 못 내려놔서 엄청 막 같이 열망이나 이런 배우로서의 성공에 이런 열망이 쌓여있어. 20대 후반이었나?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한 영화에 이렇게 좀 당연히 뭔가 그 세월의 이런 외모적으로 그런 것도 확 저는 보였고 그때는 또 막 젖살도 있고 근데 뭔가 일단은 볼에 살이 많이 없어졌다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한 사람이 조금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또 담긴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그때 만났던 아저씨 그 극 중에 아저씨한테 위로를 받는데 이제 세 편에서는 작지만 또 이 남자한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또 사람이 조금 바뀌었구나. 네. 저도 그런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약간 뭐 본인은 약간 욕심이 많아 보인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치기 어린 부분들이 그 캐릭터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되게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심이긴 한데 친구로서자 동료로서 김시은의 40대 연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응원이 되고 아직 지금 찍어놓은 것들 아직 저도 못 본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보고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께 한번 제작 기간 10년이잖아요.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해서 저 강조하고 싶거든요. 저는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이랑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독립영화를 만드는 이런 현장에서는 다른 타 상업 영화들보다 감독의 책임감이 엄청 났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꼭 이거를 관객을 만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10년이 흐른 거잖아요. 2015년에 첫 답변 만드시고 그리고 21년, 22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관객들을 만나게 해준 것이 저는 스태프들한테도 너무나 같이 한 배우들한테도 너무 큰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단편이지만 잠깐 만들었다가 꼭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꼭 끝을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관객들을 만나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또 좀 더 큰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관객과에 대화를 진행하면서 매번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개봉 4주차를 넘어서 5주차를 향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객들이 극장에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큰 극장에서 상영도 하고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를 제가 이제 각본도 쓰고 연출도 했지만 배급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포스터에 비닐도 제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데 제가 그것들 좀 즐긴다고 해야 되나? 누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관객들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의 기간 동안 어쨌든 한 영화를 찍으려고 부단히 저도 노력하고 또 배우랑 스태프들도 당연히 도와주시고 제 주위의 가족들 또 제 지인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 또 이런 상영까지 가능하게 하신 분들까지 뭐 감사하다는 말밖에 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소개하실 때 우연과 시행착오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지점이 그 우연이라고 느끼셨던 거고 어떤 지점이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신 거였는지. 그것도 이제 인터뷰나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저는 이제 개봉하면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 어떤 대화를 해야지 주위에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해라.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속으로 고민은 했는데 막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정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영화 보시면서 어떤 장면들이 또 좀 기억에 남으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마지막에 노을 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 원래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차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그 돌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차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차가 갑자기 퍼져가지고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부터 차로 한 20분 거리에 새로운 촬영 장소로 가서 저희 영화를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한 뭐 3시, 3시 반? 그러니까 저희가 11월에 촬영했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빨리 지니까 마음도 급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일단 모르겠다. 차 없이 찍어보자.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찍고 나서 혹시나 여기 관객분들 중에 영화를 찍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컨티뉴이티라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좀 오류가 있거든요. 동시간대에 똑같은 날인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릴 거라 뭐 그렇긴 한데 찍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김시현 배우님도 얘기하시지만 어떤 DI를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 풍경이 찍혀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연과 또 시행착오 뭐 저희가 또 조금 더 준비하고 스태프들도 많고 프로덕션 환경이 좀 안정적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텐데 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느끼지만 현장 가면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뭐 선배님도 조이스 선배님도 아시겠고 뭐 시은 배우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유연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은 되게 좀 겸손하시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약간 제작적인 역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기지를 발휘하셔서 전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화를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장면이 그리고 되게 감독님한테 원픽인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뭐 한번 관객분들의 소감도 너무 괜찮고요. 네, 아니면 궁금했던 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랑 두 번째, 세 번째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첫 번째는 되게 오래전에 찍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장르도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좀 스릴러인가? 그런 느낌까지 받았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드라마 같아서 첫 번째가 콘티의 느낌도 첫 번째는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좀 빠르게 좀 역동적으로 갔고 그 인물들도 그 뭐죠? 그 경운기 아저씨나 아니면 그 차 팔아주는 중고차 그분도 네. 되게 이상했거든요. 경운기 아저씨는 갑자기 길도 넓은데 길도 좁지도 않은데 갑자기 박아놓고 사람이 나가고 그거는 의도하신 건가요? 그 길이 좁은 걸 못 찾으셔서 그런가요? 그냥 어쨌든 사고 나는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그 경운기 아저씨가 일부러 길도 안 좁은데 일부러 박아놓고 저렇게 연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갑자기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차 파는 아저씨는 갑자기 막 또 사진을 찍어대고 뭘 뿌려대고 그래서 뭐지? 스릴러인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또 첫 번째 어떤 스릴러를 의도하신 건지 어떤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작품의 테이크를 길게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 끝나고 두 번째 사이에 운전하는 그 뷰로 길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 굉장히 테이크를 길게 가셨는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두 번째 에피소드 끝날 때도 그렇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뭐 두 분이 담배 나눠 피는 부분도 그렇고 폐차하는 부분도 굉장히 길게 가셨고 테이크를 길게 가는 부분들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분들 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호흡을 극적으로 잘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디렉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도 뭐 배우들한테 편하게 맡기신 건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기억 못하시면 다시 여쭤보면 되니까요. 네, 첫 번째 뭐 제가 스릴러 장르를 의도하고 쓰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뭔가 그 새 에피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인물들이 제가 가능하면 한 공간에 좀 몰아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좀 긴장감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느낌이 다른 게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랑 두 번째, 세 번째랑 촬영 감독님이 달라요. 네, 그리고 약간 프로덕션 규모라고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좀 지원도 많이 받고 스태프들도 많고 좀 조금 안정적으로 찍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어쨌든 소규모로 찍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걸 숨기고 싶지만 아마 화면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거를 보면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테이크 긴 거는 결국엔 처음에 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제가 보여준 이유는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차가 다시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아마 오프닝에 어디론가 진입하는 장면이 필요하다. 낮에 진입하는 장면이 필요하고 그 밤에 나오는 장면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뭐 연출자나 감독마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영화에 좀 물리적인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지막 폐차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폐차 장면을 그냥 프레스로 누르면서 끝내고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보이고 뭐 대사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서 이 각각의 인물들이 거쳐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뭐 기억들 그런 것들이랑 또 차라는 물성 이런 것들이 세상이 이제 사라지는 순간을 어떻게든 좀 뭐 누군가는 길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뭐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 세세한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보여주려고 했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개봉을 4월 24일에 했는데 제가 4월 24일에 처음으로 큰 스크린으로 봤어요. 그 영화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집하면 모니터로 보니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만든 영화인데 저도 모르게
큰 스크린으로 그 폐차 장면들을 막 보고 있는데 참 감독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굳이 이렇게 헤집으면서 뜯고 때리고 부수고 마지막에 찍을 거 틀어서 이제 폐차까지 하는 걸 굳이 보여줬어야 됐나 했을 때, 그러면서 제가 약간의 안도감이 든 거는 제가 그런 기분이 느꼈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차에 대한 각각의 기억들 뭐 그런 상황들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좀 상기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서 제가 의도한 거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연기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감독들이 연기를 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썼던 시나리오, 배우의 캐릭터, 그 장면의 뭐 목적 이런 것들 최대한 의도를 전달하면 배우들이 그 부분을 잘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의도를 설명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그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제 의도를 전달하고 배우님들께서 정말 잘 연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저도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거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소감인데 저는 스릴러라고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제가 시인 입장에서, 김시인 배우 입장에서 이렇게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짓궂게 막 사진을 무례하게 좀 찍고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짜증은 나지만 뭔가 일종의 좀 귀엽게 코미디처럼 표현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짜 이거는 관객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정말 폐차한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감독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어쨌든 이 인물들의 이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고로운 거예요. 정리하지 못한 이 마음들이 너무 고로워서 폐차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길게 천천히 보여주시는데, 뭔가 오히려 하나하나 조각들을 분리해서 해체해서 뭔가 저는 편안하게 봐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베스트 장면을 난 뽑자면 저는 폐차장 장면이 이게 막 갈무리를 지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참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좀 저도 예전에 시나리오 쓰고 편집을 하고 하긴 했지만 기억나는 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쓸 때 이제 어쨌든 그 남자친구가 버리고 간 차를 찾으러 산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공간에 이 인물을 몰아넣으면서 거기서 또 낯선 경험들을 제가 계속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 만나고 낯선 경험도 하게 되고, 물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데,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PC의 감성으로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좀 보시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좀 어리고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들이 저도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을 굳이 뭐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저의 부족함은 내어내고 드러내고, 또 근데 그런 인물이 어쨌든 낯선 공간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전에 관객과에 대해서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 배우가 힐을 신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인물은 차가 도대체 어디에 벌어진지를 모르고 이제 가는 건데, 그 의상이랑 공간이랑 맞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다름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릴러나 좀 그렇게 낯설게 느끼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약간 코미디로 봤나 봐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좀 사소한 거긴 한데,
그 원투술에서 두 배우님의 스킨십이 전혀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배우님께서 남배우님 손목 있잖아요. 그걸 잡는 장면을 살짝 클로즈업 하셨던데 그게 단순히 그냥 같이 있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단순히 별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두 분의 어떤 새로운 인연을 염두하셔서 에필로그와 4를 생각하셔서 복선을 까신 건지 그게 사실 조금 궁금했거든요. 이거 제 제안껏 시은 배우님하고 의진 선배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감독님한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감독님이 답변을 하실 거니까 연출자로 제가 배우로서 저도 당연히 그 장면을 여쭤봤었고 촬영하기 전에 그리고 그거는 뭐 감독님께서 얘기하실 거니까 그냥 인물로서 제가 접근한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가지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어쨌든 제가 필요했던 어떤 시간과 필요했던 존재를 사실은 처음 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주고 엄청난 이제 도움을 주고 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또 이성적인 감정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고 더 뭔가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져 갔으면 하는 어떤 마음에서 그 마음 안에서의 어떤 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이 다음 문제는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둘이 이렇게 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마음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영화의 어떤 기법으로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이제 영화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선배님. 네,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었고요. 왜냐면 저는 잡히면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고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지어보자면 짓지 마. 지어주세요. 굳이 지어주세요. 굳이 지어보면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그 장면은 그 실제의 상황에 이어지는 씬이 아니고 좀 한상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그 장면의 의미가 뭔가 이 폐차가 되면서 어떤 관계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제거된 상태에서 같은 사건 혹은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을 겪은 두 인물이 그 남겨진 두 인물의 어떤 동질성과 어느 그 같은 동질성을 지닌 두 인물이 한 인물한테 건네는 위로 뭐 이렇게 생각을 굳이 지어보겠습니다. 저도 굳이 지으신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 너무 근데 재밌잖아요. 약간 손목을 잡는 그게 좀 약간 엉뚱한 그 시나리오에도 그렇게 손목을 잡는다라고 나와 있었나요?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손목을 잡는다는 아니었던 거고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봉투를 내밀면 그 봉투를 잡지 않고 손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 봉투를 너무 잡고 있으니까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온전한 손목이었다. 손목이 보여서 손목을 잡았.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저도 감독님께서 얘기해 줄 거라 생각하고 말을 안 했는데 감독님 이거 뭐예요? 이러니까 감독님께서 이제 판타지라고 이 여성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영화상에서 완전 판타지처럼 보여지지 않고 해서 관객들이 현실적으로 봐도 되고 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시나리오에는 환상으로 제가 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촬영할 때 저희가 이제 콘티 작업하고 이제 촬영해서 실제로 얘기할 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현실로도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신 배우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 뭐 배역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김신 배우가 첫 번째 에피소드랑 세 번째 에피소드 나왔을 때 어쨌든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표현한 한 번은 표현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게 저는 폐차가 되고 나서의 폐차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폐차가 되었다는 건 어쨌든 이들의 관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남은 변함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굳이 지어보자면 저희가 콘티를 하면서 촬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뭐 컷을 그러니까 환상으로 한다면 그 손만 찍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촬영 감독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손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시은 씨 얼굴을 비치거든요. 근데 그때 시은 씨 얼굴이 밝지 않아요. 어쨌든 뭐 표정이 약간 어두운. 그러면 그 지연이라는 인물이 본인도 아마 내 마음의 감정을 표현은 했지만 그 결과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또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제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희씨도 말씀하셨고 이 장면을 좀 판타지하게 뭐 처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저는 그게 꼭 필요할까 했을 때 그냥 뭐 이 장면도 이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누군가는 환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실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처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로 염두를 한 건 아니고요. 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첫 번째가 여름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단편으로도 제목이 여름에고 두 번째는 이제 겨울에요. 겨울에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래 이제 여름 겨울 지나 봄이 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봄을 띄워놓고 가을로 갔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지만 그 영화의 제목이 드라이브였지만 원래는 가을에고 그러면 이제 봄도 찍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찍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이것까지 하면 아마 완성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언젠가는 그 봄의 얘기, 이 뭐 새로운 인물이 나올지 이 두 인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봄의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사계절이 다 들어갔으면 제일 좋긴 했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쉬운 걸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를 저도 인터뷰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여건이 주어졌었을 때 봄에 이 영화는 어떠한 이야기일 거고 어떻게 차와 또 관련된 이야기일까 새 차를 뽑는 내용일 수도 있고 네, 뭐 약간 그래서 궁금해서 실은 저도 질문을 그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막 생각해 놓으신 건 딱히는 없으신 거죠? 구체적으로 뭐 떠올린 건 없고요. 그때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이 두 인물의 아주 뒷얘기나 아니면 어린 시절 얘기가 뭐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그때 질문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질문.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사실 그 감독님께 왜 소제목이 없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동의 없이 그냥 영화를 했어도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 시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강민규 배우님이 뭐 폐차하는 장면이 잔인하다고 뭐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언제까지 학생 단편만 찍을 거냐 그 단어가 되게 잔인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훈 배우님께서도 이제 극 중에서 배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뭔가 소감이나 소회나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항상 뭔가 제가 그냥 김시은이라는 사람, 김시은이라는 배우가 있듯이 어떤 영화나 극 안에는 다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들 중에는 제 이름을 극 중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캐릭터 이름이 시은일 때도 있고 뭔가 저랑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예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되게 제가 또 저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도움을 받아서 또 해서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반가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반감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완전 캐릭터로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하는데 또 너무 이제 제 모습이 드러날 때 뭔가 좀 감추고 싶고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났을 때 재미도 있고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인 저의 그런 생각이었고 이번에 하면서는 저도 독립 영화를 여전히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이나 기회가 오면은 계속 찍을 거고 근데 또 반면에 되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제가 스스로 운전해 가기도 하고 뭐 대중교통 타고 가기도 하고 한데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드라마보다는 독립 현장에서 또 채워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작품도 너무 좋고 재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거.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여유가 저희 집이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연기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힘들 때가 분명히 찾아오는데 이번에 하면서는 너무 제가 또 굳이 어떤 자료조사를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겠는 것도 있고 근데 단 하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차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강재명한테 아니 지금 스태프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술을 먹고 먹을 생각을 하냐 이거 나 너무 납득이 안 된다 이 부분이 좀 납득 좀 시켜줘라 왜 얘가 술을 먹냐 이러면서 감독님한테 막 설명 좀 해달라고 막 이랬던 부분이 네. 저 그 장면이 되게 납득이 잘 돼요. 저는 좀 너무 연기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제 스스로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딱 그래도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 인물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 전반적인 또 캐릭터가 이해가 됐던 게 왜 얘가 맥주를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감독님께서 이제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헤어진 게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종결되지 않은 그런 사이에 나는 잡고 싶고 뭔가 아니면 제대로 뭔가 예의 있게 잘 헤어지고 싶은데 뭔가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내 일,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차질이 가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이 외적인 거에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거에 이제 좀 차질이 가는 사람인 거고 얘는 좀 그게 밖에까지 이제 차질이 가는 사람인데 그만큼 뭔가 관계에 되게 삶의 우위를 따졌을 때 이 사적인 관계에 더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 지연을 바라보니까 좀 다 뭔가가 이해가 되는 지점이 생겼고 그만큼 이게 일이 당연히 중요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이게 그만큼 뭔가 삶이 흔들릴 정도로 뭔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렇게 맥주를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납득이 갔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번째 본 건데 다른 영화랑 틀리게 이제 은근 영화를 많이 봐도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동영화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또 언론 시사회나 그런 걸 했으면은 또 알려져가지고 볼 기회가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 개봉도 어떻게 그쳐가지고 어떻게 겨우 하게 돼가지고 볼 기회가 있는데 보고 싶어도 이렇게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라도 개봉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게 영화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힘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찾아서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 처음에 에피소드에서 그 문에 빠지는 장면에서 이게 다리에 거기 흙이 묻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발라서 묻힌 건지 아니면 슬쩍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찍은 건지 그렇게 궁금했고 저는 경운기 거기 타고 오는 그 장면에서 뭐 사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는 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날 지겹도록 보는 그게 뭐가 아름답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뭐 되게 다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별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것 인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들어가는 게 그 차랑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이렇게 동일시에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차가 폐차되는 거는 사랑이 끝나는 그거랑 이게 동일시 이렇게 하는 그게 영화가 되게 좋아가지고 다른 영화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아서 전 영화가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음 해주세요. 네. 다리에 흙이 묻었던 거는 당연히 그래도 그 제작 현장이 어쨌든 진짜 경운기에 치여서 논두렁이까지 빠지는 게 사실은 그거를 직접 연기하는 게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실제 논두렁에 빠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제가 연기를 한 거죠. 연기를 해서 실제로는 이게 흙이 이렇게 모래가 박히듯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래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에 묻혔었어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미술을 막 해주신 거죠. 분장팀이랑. 네. 그리고 너무 네, 두 번째 해석은 감독님께서도 의도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 관객과에 대해 하면서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데뷔한 초보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에 대한 환상을 깨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운기 장면에서 지나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 못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낯선 환경에 처한 인물 그리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 이 사람들의 좀 대비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러면 그러잖아요. 참고로 제가 원래 집이 부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집이 부산이라고 하면 와 부산 너무 좋겠다 바다도 매일 보고 하면 저희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도 해운대를 안 간다고 뭐 서울 분들이 남산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 관객분들이 이제 이게 연작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경운기도 좀 차니까 그런 것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네, 감독님 부산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사투리 전혀 안 쓰셔가지고 저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튼 사실 약간 좀 건방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컨티뉴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부터 느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필름 카메라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일회용 그런 카메라를 써봤던 사람으로서 인화가 폐차 과정 몇 시간 이내에 사진이 인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이제 인화가 되어서 어쨌든 그 사진으로 위로를 받는 것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컨티뉴어티가 이렇게 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컨티뉴어티보다는 영화의 의미를 먼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셨는지 이런 필름 부분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일회용 카메라라 그게 이제 요즘에는 없죠. 진짜 사진관 예전에 그 긴급 해가지고 뭐 20분 40분 속성 그런 있었어요. 광고가 그 사진관 앞에 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바로 빼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컨티뉴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 연출자는 저지만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스태프들이 같이 만드는 거라 그 여러분이 보시는 대본의 영화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속하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에피소드는 저도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 그다음에 강민규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정말 100%, 120% 준비해서 가지만 현장에서 정말 잘 되면 한 70%, 80%? 예, 그 정도면 정말 그 현장 정말 성공했다고 얘기하고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고 저희도 이제 차가 퍼질지 뭐 날씨가 이렇게 될지 뭐 저희가 세 번째 에피소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1월 달에 이렇게 띄엄띄엄 찍었는데 찍는 날마다 정말 추웠어요. 물론 두 번째 에피소드도 정말 추웠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도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마지막에 그 폐차장에서 두 분이서 이제 연기하시면서 헤어질 때 약간 시은 씨가 약간 떠나 싶을 정도로 예, 시간이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비만 안 오면 찍는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병 드셨나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 정말 추워 보이긴 했거든요. 배우님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뭐 현장에서 있었던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우연인데 약간 찾아왔던 그런 에피소드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솔직히 두 번째 영화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너무 이입을 많이 해가지고 열이 받았는데 네. 뭐 그랬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그 개인사 얘기해도 되나? 해주시면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 원래 그 제 아내도 배우여가지고 그 상대 역할을 감독님께서 저랑 제 아내를 같이 캐스팅을 하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네, 그때 제 아내가 그 임신 8개월인가 9개월 때였는데 날씨 예보에 너무 춥다고 무슨 그 나온 것처럼 40년 만에 한파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아내랑 애를 위해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촬영 거의 얼마 안 남기고 이제 제가 다른 배우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여서 근데 막상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 또 거기 촬영 스텝 중에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 저랑 또 친분이 있는 동갑내기 친구인데 겨울에 촬영하니까 내복을 제가 이제 한 겹을 입고 갔는데 양말도 한 겹 신고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너 그래도 영화 경험 있는 애가 2개를 입고 갔어야지 왜 하나만 입고 왔냐고 내가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 추운 그 느낌이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 추위를 공감할 수 있는 게 그 약간 색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 그 색감도 그렇고 어쨌든 인물을 계속해서 좀 고립시켜 놓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건네주셔서. 연출자로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능숙하고 좀 이렇게 유려하게 그리고 관객분들이 좀 눈치 안 채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저도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셨다시피 3부에서 이제 1부도 마찬가지지만 자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 영화성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이 얘기가 전부 다 꿈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상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 아까 손 잡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엄청 치밀하게 이걸 막 꽉 짜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겠어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시나리오 쓰고 연출을 하고 편집까지 하면서 완성하다 보니 좀 이런 구조랑 이런 것들이 보여진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 예정하고 의도해서 여기는 이 장면 의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거는 쉽지는 않았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시는 거에 따라서 그 꿈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흡은 그 하나 일단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게 제가 연극도 예전에 같이 감독님이랑 보러 갔었는데 너무 완전 대학로 프린스예요. 그래서 그 의진 배우님이 이번 또 영화를 통해서 또 영화도 많이 또 더 찍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호흡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생각나는 게 아까 그 손목 잡을 때 아무 생각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때 이 남자를 잡지 않잖아요, 상현을. 제가 손목 잡고 지연을 카메라가 지연의 표정을 따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손목을 잡았을 때 상현의 얼굴은 저만 본 거잖아요. 그때 표정이, 저는 그래도 나름 어떤 이제 멜로의 감정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이 여자는 뭐야? 약간 서운했다. 그때 무슨 심정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애초에 그 장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 도대체 왜 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무한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의진 배우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 남녀간의 멜로의 감정이 아니라 약간 오늘 하루를 도와줬던 사람으로서 약간 고마운 마음으로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약간 굳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굳이 멜로의 표정을 담으신 이유가 뭔지 저는 또 김시우 배우님한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감독님이랑 상의가 되셨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멜로 영화를 너무 찍어보고 싶으셨던 그런 욕망이었던가요? 어떤 건가요? 짓궂은 질문을 한 번쯤 할 줄 알았는데, 좀 당연히 이런 뭔가 여성이 어떤 이 남성의 손목을 잡는 거에 있어서 저는 시나리오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번째로. 왜냐면은 이성적인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고맙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저는 자꾸 이게 막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는데, 저는 그게 막 예를 들어서 뭔가 대사가 있고 뭔가 그런 무드를 와해 몰아주고 이랬던 장면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열어두는 장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멜로적인 감정을 또 하나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100% 막 그런 이성적인 호감 그게 아니고 너무 고맙잖아요. 어쨌든 차도 운전해주고 완전 말도 안 되게 자기 취했다고 운전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운전도 해주고 막 차 고장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동행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도 인간적인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감? 그게 너무 컸죠. 일단은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기 전에 무조건 인간적인 호감이 있어야지 그 다음이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뭐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 좀 놀리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긴 했어요. 보였다면 그것도 맞아요. 욕망이 무의식에 있었어요. 멜로 너무 찍어보고 싶어요. 멜로 찍으시는 감독님들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폐차전 장면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마무리 슬슬? 사실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폐차하는 장면에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약간 어떠한 관계나 뭔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갈무리 짓기 어려운데 그 폐차하는 장면이 되게 또 질감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소위 말해서 좀 다큐멘터리적으로 좀 찍히기도 했고 그 장면이 다른 장면들보다 좀 의도적으로 좀 길게 남기기도 해가지고 좀 약간 이런 영화에서 이렇게 딱 갑자기 누가 한 번도 안 하는 것들 한 번도 안 하진 않았겠지만 좀 약간 이런 생경한 것들이 나왔을 때 좀 확 더 와닿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막 고철 같은 것들이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분해되고 이러는데 뭔가 대신 내가 갈무리 지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오히려 좀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에피소드 1, 2, 3 다 쌓여왔던 거였었는데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이번 관객과의 만남 말고도 한 번 정도 더 만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집에 가셔서 갑자기 뭔가 질문할 게 생기셨다 이러면은 다음에 또 이게 또 감독님을 만나러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관객석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배우님들과 감독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어쨌든 이렇게 감독님께서 혼자 제작하시고 또 배급도 하시고 어렵게 이렇게 개봉까지 했는데 저도 어쨌든 독립영화관에서만 틀리지만 이것도 또 언제까지 틀릴지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서 GV도 사실은 저도 이게 또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이 어쩌면은 GV가 이제 감독님은 또 남았지만 배우 GV가 저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도 있어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반갑고 드라이브는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감독님께서 완성됐다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링크로 집에서 봤을 때보다 큰 화면에서 봤을 때 이게 더 오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놀리는 건 아니고 좀 약간 말을 해. 아직 MZ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영화의 큰 예전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걸 알겠더라고요. 감독님께서 큰 화면으로 이거를 만들 생각으로 이 영화를 찍었구나를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또 영화가 뭐 이렇게 다른 매체로 릴리즈가 돼도 영화관에서 보는 드라이브의 이런 감흥은 또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관에서 만난 관객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 드라이브라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꿈만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홍대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여기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독립영화들도 좀 작게나마 이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꼭 관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시우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스크린에서 영화를 감상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나마 많지도 않은 극장이 이제 서서히 횟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관객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행사를 만들어 보려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고 뭐 예전 목포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심지어 어제는 포항도 갔다 왔거든요. 포항에도 독립영화 관객분들 만나서 같이 영화 보고 얘기도 나눴는데 그만큼 이제 너무 관객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고로 다음 주에 안동도 갑니다. 가야 안동에는 또 몇 분이 계시지. 그러니까 그 관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독립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서울에서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서 목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리고 6월달에 뭐 아직 결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인디스페이스에서 한 번 더 관객들을 만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크린에서 떨어질 때까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좀 만나려고 애를 써볼 작정이라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오늘 관객분들께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